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물 강의하는 신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지금 다원에서 제가 이 연합반 수업이 목요일 6시부터고요. 이제 회차는 5+1이고 개강이 21일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벌써 제가 대치동 강의한 지 세어보니까 한 15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저희가 내신 대비 있죠. 설명회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이제 이따가 학교별로 쭉 준비한 내용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저희가 생명과학 원은 크게 단원이 5개거든요. 5개인데, 보시면 보는 요령은 여기 중요도를 보시면 돼요. 중요도. 이 중요도는 제가 이제 그 수능 사실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보시면 1단원 별표 하나, 2단원 별표 하나, 3단원 별표 2개, 4단원 별표 3개고요. 5단원은 1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되게 어렵고 중요한 파트가 여기 3,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좀 표시할 부분은 여기 3단원에서 첫 번째 흥분의 전도와 전달, 여기가 제가 보통 3-1 그러고요. 3-1. 그다음 두 번째 여기 근육의 구조와 수축의 원리 있습니다. 여기가 3-2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준킬러예요. 보통 생활에서 준킬러 할 때 나오는 파트가 여기.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다음에 근수축 요 두 파트가 준킬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암기예요. 그다음에 자,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파트는 그냥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모든 영역이 전부 다 골고루 수능해서 킬러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단원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거의 범위가 자, 일부 학교가 1, 2단원, 1, 2단원. 그다음 이제 보통 어떤 학교들은 여기 3의 1 또는 좀 많은 학교가 지금 경기고인데 3의 2까지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기 저희 시험 범위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 좀 시험 범위가 좀 적은 학교 1, 2단원. 그다음에 보통 평이하게는 3의 1까지가 가장 많아요. 3의 1. 그다음에 3의 2 근수축까지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보면은 지금 저희가 1, 2단원은 전부 다 별표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계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자료 해석이나 암기 내용만 나와서 되게 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으로는. 근데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면 좀 살짝 달라요. 무슨 얘기냐? 아시겠지만 수능이랑 내신은 좀 상당히 달라서 보통 저도 인제 방학 때 그 특강할 때 생명원 전범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보통 겨울방학 때 10회 완성 정도로 생명원 전범위 수업을 하는데 그때 사실 제가 가르치는 건 내신형이 아니에요. 거의 다 수능형 위주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수능 기출 문제가 많이 학교에 내신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형의 문제들을 많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겨울방학 때 미리 특강으로 선행하는 수업들은 거의 다 수능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려요. 그래서 내신형하고는 조금 잠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신형은 뭐냐? 수능에는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학교쌤이 인제 이 파트별로 되게 특히 요런 파트 있잖아요. 저희가 2단원에서 보시면 사람 물질 대사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파트 있는데 굉장히 기관계가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단원별로 되게 내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저희가 내신형의 문제가 있고 수능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가 다음에 준비한 거는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왜 3단원에 제가 왜 3-1, 3-2가 준킬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제가 예시 문제를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1에서는 요런 게 이제 계산 문제. 그리고 3-2에서 마찬가지 근수축 또 계산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킬러 문제가 준킬러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제가 왜 이런 걸 일부러 준비하냐면 어머님들이 가끔 이해를 못 하실 때 있거든요. 아니 생물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거의 계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 유전 파트인데 유전 파트. 자, 유전도 보시면 그 어머니들이 배웠던 생물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문제 하나하나 되게 보기가 많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 보기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전부 다 확률이나, 자, 있는 것을 고르는 거고, 그 다음 보기 기니디가 뭔지 찾는 거거든요. 굉장히 약간 수학적인 개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좀 퍼즐을 맞추는 식의 그런 문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유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마지막 6번도 상당히 보시면 되게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가기도 나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 풀 때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준 킬러나 킬러는 상당히 조금 아이들한테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넘겨서 어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주요 학교별 1학기 중간고사 분석표인데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부 다는 못하고 이제 메인 학교들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단대, 숙명, 중동, 중산, 진선, 휘문고 정도인데요. 자,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학교가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경기고가 저희가 3회 1, 2까지 들어가는 학교인데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 그냥 전부 다 객관식만 출제가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객관식만 출제가 되고요. 보시면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만 잘하면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도 속도 계산하고 근수축 계산 문제 있잖아요. 보시면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풀면 되고 나머지 그냥 1, 2단원 문제는 그냥 저희가 평이한 문제, 그냥 수능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으면 그냥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고 친구라고 하면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회 1, 2 정도로 좀 대비를 잘하면 아마 충분하게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일단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경기고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되게 좀 시험 좀 쉬웠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워낙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럼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쉬우면 기말은 약간 어렵게 내서 변별을 해서 등급을 갈라주거든요. 약간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쉬우면 보통 기말은 약간 어렵다 약간 요렇게. 그다음 2학기는 중간고사가 어려우니까 기말은 약간 쉽게 해 가지고 변별을 내는 그런 편이에요. 자, 일단 경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대부고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학교 중에서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단대부고가 좀 가장 까다로운 학교예요. 단대부고가. 보시면 일단 단대는 시험 범위가 1, 2, 3의 1까지고요. 3의 1까지니까 좀 약간 평이한 그런 시험 범위인데 어 어떤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성을 알더라도 가지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게 왜 확실하게 틀렸다 맞았다 굉장히 OX에 대한 그런 꼼꼼하게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단대국어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단대국어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뭐 과거 영재고 대비하고 고1 때도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 그다음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선행이 잘 돼 있는 친구인데 생각보다 생명과학 원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냐?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희 남학생들 중에서 보시면은 되게 선행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 수학, 과학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지만 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못 짚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단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좀 세밀하게 OX 그다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오답 체크가 잘 된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솔직히 이 전체 학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생명과학은 좀 단대부고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유는 보시면 속도 계산도 되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편이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여기는 6문제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동 과정을 전부 다 서술해요. 그러니까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좀 점수를 잘 받으려면 모든 서술형 그러니까 모든 암기, 모든 개념 암기, 그것도 정확한 암기.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서술할 수 있는 어떤 서술형 대비. 그리고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잘 풀어야지만 단대부고는 성적이 잘 나오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 1, 2단원이니까 아예 3단원은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사실 숙명여고는 거의 내신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겨울방학이나 미리 선행으로 이제 뭐 생명과학 1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수능형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제 내신형 문제는 거의 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작고 아마 거의 매해냐 똑같아요, 숙명여고는. 그래서 숙명 친구들은 사실은 오히려 내신 대비 문제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서술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으로만 24명 네 문제가 출제되고 내신용어로 달달달달 굉장히 암기를 깊이 있게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내신형 대비가 좀 필요하고 잘 보시면 자, 이 자질고래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그런 개념도 꼼꼼하게 좀 암기해야지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는 뭔가 계산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숙명은.
그다음에 중동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도 이제 3단원이 출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객관식 25문제랑 주관식 7문제고 이 3단원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내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어려운 학교는 중상고라고 보는데 생명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학교는 단대부고 두 번째가 중상고거든요, 사실. 보시면 중상고도 자 3단원이 시험범위 안 들어가지만 이 내신형 문제가 좀 상당히 꼼꼼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특히나 이 제가 마지막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기가 10개가 나오거든요. 보기 10개를 주고 이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개수 안 줘요. 그래서 굉장히 배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형의 문제를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뭐 중상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굉장히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고 그게 감점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은 되게 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까 보셨지만 1, 2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어떤 꼼꼼한 암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많이 성적이 안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애가 막 그 겨울방학 특강에서 너무 막 성취도가 너무 좋고 잘했는데 그건 전 철저하게 수능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내신 대비하실 때는 뭔가 좀 내신형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선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1, 2단원하고 3의 1인데 여기는 이제 객관식이랑 그다음 서술형이 다 출제가 되는 편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진선은 좀 특징이 뭐냐? 진서는 그냥 아주 수능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1, 2단원은 좀 다루는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냥 평이한 문제, 수능형 문제가 나오지만 이제 3단원이 사실은 준킬러다 보니까 3의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쭉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서술형도 다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진선여고가 이 3-1의 문항수가 제일 많이 출제될 학교예요. 근데 계산 문제가 지금 약간 6문제. 나머지 학교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계산 문제가. 그래서 진서는 어찌 보면 수능 대비하기는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금 수능 대비하기 좀 수월한 그런 학교다. 그러니까 수능 대비도 하고 내신 대비도 하네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휘문고는 마찬가지 얘가 1, 2단원하고 3의 1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휘문고가 이제 보통은 되게 자사고라서 이제 생명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까다롭게 안 나오고요. 보시면 그냥 1, 2단원도 일반적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휘문고가 이제 워낙 아이들이 좀 정시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기도 약간 수능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함정을 내거나 까다롭거나 막 그런 막 꼼꼼한 그런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암기 파트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3단원의 준킬러 파트 계산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랑 그다음 좀 특이하게 서술형 대비할 때 뭐 기초대사량 구하는 건 아까 제가 암기 파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딱 서술형으로 크게 내거든요. 그래서 휘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자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1은 뭔가 좀 내신 대비하기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식이냐면 지금 뭐 제가 여기 언급하지 않은 학교에 지금 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크게 내신형이 두 가지거든요. 내신형의 문제랑 수능형의 문제. 그래서 보통은 내신형만 나오거나 수능형만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짬뽕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들이 그 보통 선생님들께서 겨울방학 특강에서 생원을 진행하실 때는 거의 수능형으로 많이 문제를 풀리시기 때문에 뭔가 좀 아이들은 내신형의 문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럼 이제 생명과학 1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2 같은 경우는 곧 저희가 고3이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거의 수능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생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 수능은 거의 선택이 생원 지원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데 이 고2 내신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거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보시면은 자 일단 이 진검승부가 무슨 얘기냐? 저희가 지금 제가 이게 고1, 고2거든요. 고1, 고2. 자, 고1은 보시면 저희가 전체 한 300명이죠. 300명에서 보통 1, 2등급 받을 때 12등 정도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300명에서 12등 했다라고 치면 제가 1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통합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에서 12등이면 이제 어쨌건 1등급인데 만약에 요 친구가 저희가 고2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등수 그대로 갑니다. 이 등수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3등급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시겠지만 최근에 되게 저희가 이과 쏠림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2명
1등급 받은 12명 중에서는 거의 한둘 빼고는 거의 다 이과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은 거의 한둘 빼고는 다 그냥 고대로 고스란히 이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 친구가 뭐 12등으로 이렇게 1학년 통과 1등급이었다고 치면 고2로 올라갔을 때 특히 원 과목에서는 등급이 쭉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이대로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1등급 그대로 되고 나머지는 2등급 심하면 3, 4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2학년 때 원 과목에서 생각보다 등급 유지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통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고 조금 더 원보다 좀 수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암기하거나 막 굳이 막 원 뭐 심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성적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학이랑 과탐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끼리 진검승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훨씬 선행을 잘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대비를 잘했는지가 진짜로 보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좀 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내신이 치열하다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 아이들 내신 대비하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이 막 막 다크서클 심하게 들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 그냥 너무 치열하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저희가 2학년 내신이 정말 아이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문제고 너무 쉬워도 애들이 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니까 정말 등급 갈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학년 내신은 정말 치열하 좀 애들 좀 많이 좀 다독거려 주시고요. 좀 잘할 수 있게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일단 수능 대비 일단 시작이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신이 거의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겁니다. 내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방학 때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지 내신형 문제를 전혀 손대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대비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좀 수업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저는 어쨌건 그냥 당일 완성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애들 2학년 내신은 이 생원의 내용보다는 사실 저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제가 특히 뭐 연합반 수업을 할 때는 뭐냐, 애들이 다양한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쨌건 공통으로 수업을 하지만 다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어떤 지금 현재 성취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한 거는,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 일단 어쨌건 공통적인 수업은 하겠죠. 공통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1대1로 개별적으로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성향에 맞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보시면 제가 처음에 암기고요. 자, 암기 시킬 겁니다. 전부 다 암기. 그리고 기본 문제 풀릴 거예요, 제가. 기본 문제 풀리고, 이 기본 문제는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당일 암기, 그다음에 당일 기본 문제, 그리고 자, 심화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줍니다. 심화 문제나 그다음에 자, 내신 기출 문제는 제가 일단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기본 문제랑 자, 심화 문제, 그리고 자, 내신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뭐 5개 정도 풀려가지고 이거를 일단 다 풀고 확실하게 오답 체크해야지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수업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지금 제가 일단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공통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전부 다 그 수업이 진행될 거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그냥 1대1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암기시키고, 그다음 문제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 체크, 마찬가지 심화 문제 풀고 채점 오답 체크, 그리고 기출 문제 풀고 채점 오답, 요렇게. 그래서 요게 다 수행이 된 친구들이 일단 집에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가 이걸 하고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자, 백지 암기했죠. 기본 문제 풀었죠. 심화랑 기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만 하면 되냐? 자, 과제장에서 이제 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제장으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지기. 그리고 그 다음 수업은 또 계속 같은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는 수학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좀 수학 수업에 이런 수업들이 꽤 있잖아요. 다 아이들마다 좀 뭔가 성취도가 다르고 조금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이들 개별적으로 맞게 암기 문제 쭉 풀리고 이제 못하면 계속 남겨가지고 어쨌건 여기 다 끝내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귀가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된 친구들은 빨리 먼저 가고, 아닌 친구 좀 계속 남아가지고 어쨌건 정리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확실히 알고 집에 가는 그런 식으로 일단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어서 사실 아마 제 수업은
수업은 대형은 아니에요. 대형 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그냥 소수 인원으로 확실하게 저 수업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시켜 가지고 인제 집으로 귀가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학교 내신 기출 문제 당연히 문제 풀릴 거고요. 여기 들어 있는 문제는 뭐 당연히 내신에 나올 만한 수능 기출 문제랑 그다음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일단 풀릴 겁니다. 그래서 쪼끔 아이들이 좀 숙달해서 내신 잘 볼 수 있게 요렇게 좀 관리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2 학년들이 인제 과탐으로 오면서 보통 택 3 이나 택 4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화생지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어쨌건 물생지나 화생지가 많을 텐데 당연히 수학도 하고 막 국어도 해야 되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 이 생원을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방학 때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보시면 단기 특강이 일단 준비가 돼 있어요. 단기 특강. 단기 특강은 인제 혼자 준비하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 혼자 준비하는 게 되게 사실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아이들을 숙달하게 치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제가 보시면 일요일 날 오전이고요. 한 2번 정도 해 가지고 일단 그 압축 문제 풀이할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핵심 고난도 문제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이 수업을 만든 이유는 인제 사실 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가 안 되냐, 문제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다음에 문제가 좀 제공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인제 어쨌건 2회 단기 특강 하면서 핵심 문제랑 고난도 문제를 풀이할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요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거라서 쪼끔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단기 특강도 쪼끔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인제 아시겠지만 2 학기부터는 저희가 고2 같은 경우도 수능반이 진행이 되거든요. 고2 수능반. 그러니까 보통 1 학기 때 인제 등급이 갈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친구들이 인제 1 학기 등급이 갈리고 나면 2 학년 1 학기 거의 절반의 등급이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를 계속 대비해서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빨리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쪼끔 더 빠르게 수능반에 들어오셔 가지고 쪼끔 수능 대비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신 대비반은 내신 대비 문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는 수능 대비 문제를 위한 그런 문제 풀이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쪼끔 이쪽에 오셔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수능을 대비하고 정시를 하신 다음에 쪼끔 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좀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그다음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재랑 수업 진행 어떻게 할 건지랑 당연히 제가 인제 복습 영상 볼 수 있게 당연히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다음 내용들은 인제 뭐 후기 같은 것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시작입니다. 입시의 시작이고요. 자 진정한 사실 아이들 그 내신에 정말 애기 쓰는 지금 고2 내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1 학기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2 수능반 말씀드리면서 아이들 스스로도 1 학기 때 딱 등급이 나오잖아요, 전 과목.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내가 이 등급으로는 대학 못 간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빨리 뭔가 수능 대비를 빨리 시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되게 어중간한 친구들은 2 학기 때 되게 등급 관리 잘해 가지고 빨리 등급을 올리셔야지 뭔가 수시로 빨리 갈지 정시로 빨리 돌지 뭔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 되게 분위기가 N수생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수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 등급이 수시가 아닌 것 같다. 정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쨌건 정시 대비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맞다. 지금 굉장히 그 뉴스나 굉장히 어떤 주변의 상황을 보시면 요즘 워낙 의대 광풍이 많다 보니까 N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런 친구들하고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현역이 불리하거든요, 정시에서.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좀 빨리 뭔가 대비를 하는 것도 쪼끔 아이들 크게 봤을 때는 미리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저도 되게 특히 이 시기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앞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가 지금 1 학기거든요. 그래서 쪼끔 저도 열심히 아이들을 관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